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작은 선택에 있어서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하자면 A를 살까 B를 살까 C를 살까 이런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또 선택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죠.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거를 주저하고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선택이라는 거는 정말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택이 어려운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일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제가 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학교 다닐 때 선택은 대부분 딱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 치면 오지선다형에 4개는 틀리고 하나가 정답인 경우, 아니면 4개는 맞고 하나만 틀리는 경우, 그래서 딱 골라내는 선택이 많았어요. 대부분입니다. 이런 선택은 정답이냐 아니냐 이거죠. 옳냐 그르냐. 선택의 기준이 확실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만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게 이제 답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 그게 아닌 거죠. 짬뽕하고 짜장을 선택하는데 이게 답이 있는 겁니까? 짜장을 선택하면 옳고 짬뽕을 선택하면 그른 겁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쁨의 차이라도 있고 하면은 이거를 선택하기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얘는 얘대로 좋고 얘는 얘대로 또 다른 좋은 점이 있고 얘는 얘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선택할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선택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택의 상황도 여러 있었는데 그걸 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미 결정을 해버린 사람들 너무 많죠.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선택을 다 결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기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자꾸 경험을 많이 하고 스스로 기준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있었어요.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수월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면 이 기준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선택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 가치관에 의해서 스스로 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선택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게, 선택은요, 선택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걸 하나 선택했는데 나머지 것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머지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꾸 최고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면은 후회할 상황이 놓여져도 나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확실한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저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선택하는데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근데 이 집에 부합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뭐가 작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의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교통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냐 아니면 뭐냐, 차를 타고 가냐,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좀 생활하기 편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처제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둘이 붙어 살면 너무 좋습니다. 처제 집이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또 처제랑 가까이 있는 이런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냥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 대등하게 놔버리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부합할 수 있는 집은 없거든요. 뭐 집이 아니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본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좀 편히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 초등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가까이에 있는 초품화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집은 놔두고 초등학교가 먼 집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선순위, 이거는 와이프가 편하냐 안 하냐. 뭐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쳐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고민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쭉 좁혀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게 동일해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동일한 상황.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직장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처제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집은 없다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선택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조건이 막 딱딱 들어맞는 것들 선택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짬뽕, 짜장, 이거는 뭐 사실 우선순위를 두기에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런 이제 우선순위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점점 이게 이제 쌓여지면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딱딱딱딱 쳐내는 연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별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점수를 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위에 놓고 중요한 거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제거. 그렇게 하면 선택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택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나는 내 최선의 선택을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후회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후회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앞에 세워놨던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세워놨던 거는 사실 최고의 선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인 거죠. 근데 이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겁니다. 최고의 선택은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최고가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제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는요,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매도는 딱 그 정점을 찍고 이 상태에 팔지 않는 이상은 모든 상황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자, 제가 오를 때 팔으라고 했어요. 그럼 팔면은 반드시 팔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파는 게 더 나은 거죠. 실제로 최고의 선택은.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꼭지점에서 딱 파는 거 외에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꼭지점을 찍고 다음 넘어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팔 걸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 때는 진짜 정확하게 딱 이 꺾이는 꼭지점을 찍지 않는 이상은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은 최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후회한다.
그러면 다음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때는 다시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후회를 하지 말라.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거는 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최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후회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앞에 팁으로 말씀드렸던 기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지켜지면서 그 다음 또 다른 선택이 벌어졌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해 드리는 건 최고의 선택은 절대 없다. 물론 절대라는 건 아니죠. 어쩌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그러니까 사거나 팔 때 이런 게 정말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지금 이제 사야 되냐 막 이걸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고 바닥에서 살려고 해요. 그건 저도 모른다니까요. 최고 바닥은 그냥 대충 이 지점이 바닥이다 그냥 대충 이거지. 딱 밑에 저점 딱 찍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근데 이걸 하려고 해요. 자꾸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꼭지점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A, B, C 이거 뭐 사야 돼요? 본인이 선택이 뭐 하니까 자꾸 물어봐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 A는 뭐가 좋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선택을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자꾸 남한테 의지를 하면 이건 본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번 선택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반드시 그 선택을 도와준 사람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후회를 하지 말라 이거고요. 세 번째는 최고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자꾸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조언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남을 원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이건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